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 와중에 블랙록이 XRP ETF 신청을 준비한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36,000달러 초반으로 살짝 더 빠진 상태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점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34,961달러 지지를 받을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깨지면 3만 달러 초반, 반등하면 4만 달러 가능성,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소 흥미로운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 것은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지금 세 번째 승인 데드라인이 11월 17일인데 SEC가 특정 회사를 챙긴다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괄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현물 ETF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10년 동안의 드레스 리허설을 거치고 이제 메인 이벤트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 이런 발언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블랙록이 XRP ETF 신청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로 인해서 XRP가 원화로 1,000원을 찍으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짜 뉴스로 판정이 됐습니다. ETF 전문가들조차도 깜짝 속아 넘어갈 정도로 나름 정교하게 상황이 설계됐다라는 점이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비록 이번엔 가짜뉴스로 판명됐지만 언젠가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차트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속보가 더해졌습니다. 법원이 리플과 SEC 양측의 합의금 부과와 관련한 일정을 통지하면서 전반적인 타임테이블이 마련이 됐습니다. 최종적인 데드라인은 내년 4월 29일, 이때 상황에 따라서 정식 재판에서 다룰 사안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희한한 소송 사건이 결말을 맞게 될지 정말 아주 많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이툭툭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 흔히 접할 수 있는 3륜 소형 택시 툭툭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미 5년의 개발 끝에 전기 툭툭 프로토타입까지 개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나름 실체가 존재하고 스리랑카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전폭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사전 판매 프로젝트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깔려있지만, 동시에 프로젝트가 아예 망해버리면 내 투자금이 제로로 수렴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가능성이 공존하는 만큼 충분한 리서치 이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설프게 벼락부자 생각했다가 벼락거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신중하게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며칠 동안 채널 저항선 쪽에서 움직여주다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8,000달러를 터치한 뒤에 36,000달러를 찍은 건데,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본격 조정의 시작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69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2%대 위에 자리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슈 베드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4,961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조정은 32,400달러, 이후에는 31,000달러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38,000달러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고, 이건 4만 달러까지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 34,000달러에서 38,000달러 범위가 유지가 되고 내년 2월 중순쯤 반감기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3월 말에는 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단 지지라인을 몇 번에 걸쳐서 추가 테스트를 거치면서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돌파 랠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AI 전문 인큐베이터 온라인 블록체인의 CEO 클램 챔버스는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급등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차트의 가격 움직임은 2020년에서 2021년 2만 달러 돌파 직전과 상당히 비슷하다. 프랙탈의 관점에서 과거 패턴이 반복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투더문을 할 수 있다.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을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내년 4월로 예정된 반감기도 가격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2014년과 2017년 사이클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무척 유사하다라는 점을 차트로 보여주면서 이제 불마켓으로 본격 진입을 하게 될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위쪽의 과거 패턴에서 삼각 패턴 완성 이후 거대한 강세장이 펼쳐졌고 지금 딱 삼각 패턴 상단 저항 돌파가 이뤄진 상황. 그래서 프랙탈의 반복 가능성을 적용하면 이제 남은 건 본격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과연 어디로 잡힐 것인가, 조정의 깊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결정할 결정적 이슈 재료는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정서를 다소 살짝 더 흥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번 주에 일괄 승인될지도 모른다라는 다소 전폭적인 기대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경쟁이 치열한 ETF 시장에서 특정 회사를 챙긴다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데드라인이 11월 17일이기 때문에 이날에 맞춰서 일괄 승인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또 간단치가 않은 게 하필 이날은 미국 정부 임시 예산안 데드라인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이게 지금 또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승인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SEC의 분위기가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리서치 기업인 모닝스타의 자산운용 책임자 브라이언 아머는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낙관한다라며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ETF는 투자자들에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 될 것이다. 발행사 대다수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SEC는 전체적 관점에서 현물 ETF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같은 날 다수의 ETF가 일괄 승인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검토에 더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도 이런 기대감에 한 숟갈을 얹었습니다. 이 양반은 10년 동안의 드레스 리허설을 거치고 메인 이벤트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것으로 이벤트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그냥 깔끔하게 싹 다 일괄 승인해버렸으면 정말이지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여전히 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00달러 위로 올라서 준다라면 3,000달러를 향한 랠리 가능성, 여기서 좀 더 빠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1,908달러까지의 후퇴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마지막 저항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2150달러를 돌파하면 약세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3만 달러 장벽과 비슷한 수준이다. 2150달러를 돌파할 경우 3100달러에서 36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한바탕 난리가 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블랙록의 XRP ETF 승인 준비, 이런 다소 임팩트가 컸던 가짜 뉴스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단의 시작 지점은 더 블록이 X 플랫폼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었는데, 블랙록이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웹사이트에 XRP 트러스트 엔터티를 등록 신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이 통상 SEC에 ETF 신청을 하기 전에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블랙록이 XRP 현물 ETF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요즘 ETF 이슈로 재미를 보고 있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못했는데, 이번엔 에릭 발추나스가 이 같은 상황은 ETF 신청 전 움직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포스팅한 걸 보고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사이트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닐 가능성, 그런 해석이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XRP는 순간적으로 0.75달러, 원화로는 1,000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첫 보도가 나오고 나서 25분 동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블록이 한다는 말이 이건 가짜뉴스였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했고, XRP는 그렇게 다시금 덤핑을 해버렸고, 블랙록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이 소식이 가짜뉴스라고 팩트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가짜뉴스를 진짜 뉴스인 것에 가깝다라는 취지의 멘트를 했던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역시 이 소식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블랙록 측에 직접 확인을 했다. 어떤 얼간이 같은 새끼가 블랙록 임원의 이름으로 사칭을 해서 허위로 델라웨어주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레발을 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이지 이런 걸 사칭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상황,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상황도 정말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600만 달러 규모의 XRP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걸 보면 이게 참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짜 뉴스였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진짜 뉴스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속보가 더해졌습니다. 리플과 SEC 양측이 벌금 합의와 관련한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서 이번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와 관련한 일정을 통지했습니다. 양측은 내년 2월 12일까지 합의금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야 하고, 이후 SEC는 3월 13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 리플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4월 12일까지 제출, 그리고 나서 SEC는 4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이렇게 일정이 조율이 됐습니다. 양측이 합의했던 일정 기한이 90일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게 다소 늘어진 일정이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 분기점이 되는 시기는 내년 4월이고 정식 재판 개시 일정도 내년 4월, 결과적으로 내년 4월 정도 되면 큰 줄기나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한방이 나와주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서 의미 있는 상황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 이도 저도 안 되고 그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1심 재판 결과가 2분기나 3분기 사이에 나오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간히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를 사칭하는 딥페이크 영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특정 지갑으로 XRP를 보내주면 그것에 몇 배를 더해서 에어드랍을 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 내용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XRP를 그런 식으로 에어드랍을 해준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이 양반이 직접 이 같은 딥페이크 영상은 믿지 말고 걸러라, 리플의 모든 승인된 메시지는 리플 공식 계정을 통해서만 발송이 된다, 이런 점을 함께 직접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영상이 뜨면 그냥 걸으면 된다, 이걸 또 안 거르고 멍청하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적지 않은 것 같다, 요 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